전투기 개발과 운용 과정에서는 무기 수출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됩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무기 수출이 단순한 경제 활동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의 정치 상황과 인권 환경, 지역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무기 수출이 지역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민간 피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규범과 협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수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무기 수출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수출 정책이 요구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대 방산 정책의 중요한 과제인데, 특히 첨단 무기일수록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수출 결정 과정에서 외교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F-21 전투기는 향후 해외 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수출 대상 국가의 정치 상황과 지역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출 계약 과정에서는 운용 목적과 운용 환경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무기 사용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해외 사례에서는 무기 수출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전투기 판매가 인권 문제와 연결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기 수출 정책이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외교와 윤리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무기 판매 계약 이후 정치적 압박이나 외교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 과정에서 국제 협약과 국내 법률을 기반으로 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의 안정성, 지역 안보 상황, 국제 규범 준수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책임 있는 방산 수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러한 관리 구조가 유지될 때 방산 수출은 경제적 성과와 국제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시민 보호 문제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됩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군사 목표뿐 아니라 민간 기반 시설 보호가 중요한 전략 요소입니다. 전력 시설과 통신 시설, 교통시설과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은 국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시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시민 생활과 국가 운영이 동시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군과 민간 기관 간 협력 구조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군과 민간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재난 대응과 국가 안보 상황에서 모두 활용됩니다. 특히 국가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재난 대응 훈련과 위기 대응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위기 상황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실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훈련을 통해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 절차가 점검되며 대응 체계의 실효성이 확인됩니다. KF-21과 같은 전투기 전력 역시 이러한 국가 방어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중 방어 능력은 국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중 위협을 빠르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은 시민 안전과도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장거리에서 접근하는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 방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전투기 도입은 군사 전력 강화라는 의미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관계라는 중요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투기가 배치되는 공군 기지 주변 지역에서는 소음 문제와 환경 변화, 지역 경제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관리하는 작업은 현대 국방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향후 공군 기지에 배치되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전투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행 훈련 일정은 인근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도입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영향 평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는 비행 경로 조정,
훈련 시간 관리, 소음 저감 장비 연구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됩니다. 한국 공군은 이미 기존 전투기 운용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지 주변 지역 주민과의 협의 구조를 통해 훈련 일정이나 비행 경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군사 작전의 필요성과 주민 생활 환경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KF-21이 도입되면 협력 구조 역시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투기 운용 환경에 맞추어 소음 관리 방식과 주민 소통 방식이 함께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투기 전력 강화와 지역사회 안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 도입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군 기지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정비 시설과 항공 관련 산업 활동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 산업 구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항공 정비 기술과 관련된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KF-21 사업에서는 국내 방산 기업과 연구기관이 대규모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 구조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항공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확산은 지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공공 감시와 투명성 확보 역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됩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개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국회와 감사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합니다. 사업 진행 상황과 예산 사용 내역이 검토되며 필요할 경우 개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즉, 국방 연구개발 사업이 공공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KF-21 사업 역시 이러한 관리 구조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연구 개발 일정과 시험 결과에 대한 정보가 일정 수준 공개되었으며 정책 검증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형 방산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방산 사업이 투명성 문제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계약 절차와 비용 구조가 공개되지 않아 정치적 논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산 사업에서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한국의 경우 방산 사업 관리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과정과 전력 도입 절차를 관리하는 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며 공공 감시 구조 역시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F-21 양산 기체의 조립 착수는 개발 단계에서 실제 전력화 준비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공정 흐름 자체로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이 조립 단계는 단순히 여러 부품을 한 곳에 모아 결합하는 작업이 아니라 부품 가공과 동체별 제조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기체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도록 맞춰지는 과정입니다. 각 요소는 개별 시험을 통과한 상태이지만 통합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전체 조화를 기준으로 세밀한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이 전투기 완성도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전투기 조립 단계는 기술적 난이도와 관리 복잡도가 동시에 최고 수준에 이르는 시점입니다. 기체 구조물의 강성과 하중 분산 특성, 비행 제어 장치의 반응 지연 여부, 항공전자 장비 간 데이터 흐름의 안정성, 추진 계통과 기체의 진동 특성이 하나의 조건 안에서 맞물려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시험 일정은 물론 이후 제작 흐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개별 기술력과 함께 전체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KF-21이 2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은 개별 기술이 시험용 기체나 제한적 운용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반복 제작과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한 상태로 정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립 착수는 설계 수정과 단일 시험 중심의 국면이 점차 줄어들고 일정 관리와 품질 일관성이 중심이 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기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자리 잡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방산 공급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국내 업체들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단순 납품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제작 과정에 직접 연결된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체 구조물 제작, 기계 개통 부품 가공, 전장 장비 조립과 시험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업체 간 협업 경험과 공정 이해도도 함께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산 화율이라는 수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범위가 넓습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구성 요소가 많아질수록 일정 관리와 품질 조정 권한이 국내에 남게 되며, 이는 전력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는 속도와 유연성으로 이어집니다. 조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조정 사항이 즉각적으로 제작 공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실제 전력 운용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 사례를 보면 통합 과정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일정이 크게 흔들린 경우도 존재합니다. 개별 장비의 성능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서로 다른 국가와 기업이 제작한 구성 요소 간 연동이 원활하지 않아 시험이 지연되거나 수정 작업이 장기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정 부품의 공급 차질이 전체 제작 흐름을 멈추게 만든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해 도입국 공군은 계획보다 훨씬 오랜 기간 기존 기체를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조립 단계 이전부터 구성 요소 간 연동과 제작 흐름을 반복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국내 업체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하며 수정 사항이 이후 제작 기체에 반영되는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는 단순한 제작 주체를 넘어 공정 안정성과 품질 유지를 함께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립 단계가 진행되면서 기체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관리 대상이 되고, 동시에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 반복 제작이 가능하도록 공정 정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은 다음 기체 제작에 그대로 반영되며, 이러한 흐름이 누적되면서 조립 공정 자체의 안정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KF-21은 개별 기술 검증을 넘어서 실제 전력 운용을 전제로 한 제작 단계의 세부 조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 양산 기체의 조립 단계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은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입니다. 이 단계는 완성된 전투기가 실제 운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구성됩니다. 단순히 비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복 출격과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한 내구성, 정비 접근성, 장비 간 연동 상태까지 함께 점검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험 과정은 제작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세부 요소들이 드러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기체 하중 변화에 따른 비행 특성, 항공전자 장비 간 데이터 전달 지연 여부, 조종사 입력과 기체 반응 사이의 미세한 차이까지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항은 이후 제작 기체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작 공정과 연결돼 있으며, 이러한 연결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합니다. KF-21이 갖는 강점은 제작과 시험, 이후 운용 준비 단계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구성 요소와 장비는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비교적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제작 주체와 시험 주체 간 소통이 단순한 구조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응 속도와 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 사례를 보면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이후 조정이 길어지며 일정 전체가 흔들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 장비가 외부에 묶여 있어 접근 권한이 제한되거나 수정 승인 절차가 복잡해 시험이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유지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수년 늦게 전력화가 이뤄졌고, 도입국은 노후 기체를 예상보다 훨씬 오래 운용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KF-21의 시험과 전력화 준비 과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시험과 운용을 염두에 둔 공정이 구성돼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수정과 반영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관리 측면뿐 아니라 실제 전력 운용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와도 직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방산 산업 전반이 함께 축적하고 있는 경험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와 조정 사례는 특정 기업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협력 구조 전반에 공유됩니다.
이를 통해 장비 제작 기준과 공정 이해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며 이는 향후 다른 항공 장비나 무인 전력 개발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 사업은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능 조정과 개량이 필요해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반복적으로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시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운용 단계에서 드러나면서 후속 개량 일정이 길어지고 전력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전투기 성능 자체보다 사업 구조와 준비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KF-21은 시험과 전력화 준비를 병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복 시험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고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작과 시험이 이어지도록 공정히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제작 안정성과 운용 신뢰도가 함께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 전력 운용을 전제로 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양산과 시험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 방산 공급망 전체가 실제 전력 운용을 전제로 한 기준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격에 맞춰 제작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운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경험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방산 산업 생태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며 개별 사업을 넘어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은 조립과 시험, 전력화 준비가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항이 다음 단계에 즉시 반영되며 이 축적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투기 완성도와 제작 안정성이 동시에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위사업청과 KF-21 추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생산 물량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1차로 계약된 20대에 이어 다시 20대가 추가되면서 총 40대 규모의 양산이 확정되었고 이 물량은 2026년부터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일정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KF-21은 시험과 검증 단계에 머무는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실제 전력 운용을 전제로 한 전투기로서 공군의 핵심 전력 구조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산 계약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신뢰 차원을 넘어 성능과 일정, 비용 관리 전반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함께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추가 양산 계약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량보다 속도입니다. 개발이 끝난 이후 오랜 공백을 거쳐 천천히 생산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양산 경험을 축적한 상태에서 곧바로 물량을 늘리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립 공정, 품질 관리, 시험 비행, 인도 절차 전반이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이며 국내 항공방산 분야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들 중 상당수는 양산 단계에서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초기 도입 물량이 축소되거나 추가 계약이 장기간 미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KF-21은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추가 양산이 결정되며 공군 전력화 일정이 구체적인 연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공군의 전력 운용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KF-21은 기존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중 작전의 중심을 담당하는 기체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양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조종사 훈련, 정비 인력 운용, 부품 수급 체계까지 포함한 전체 전력 운용 구상이 이미 현실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단발성 도입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용을 전제로 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공군 내부에서도 장기적인 전력 설계의 기준점으로 KF-21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체가 들어온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전투기 운용 철학 자체가 한 단계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추가 계약은 국내 방산 생태계 전반에 안정적인 호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공기 한 대가 조립되기까지는 기체 구조물, 항공 전자장비, 엔진 관련 부품, 무장 연동 장치 등 수많은 분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양산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협력 구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중소, 중견 업체들에게도 예측 가능한 생산 계획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KF-21 사업을 통해 항공기 부품 생산 경험을 축적한 업체들은 단순 하청을 넘어
자체 기술을 고도화할 기회를 얻고 있고, 이러한 경험은 향후 다른 항공방산 사업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추가 양산 계약은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을 넘어 국내 항공산업 전반의 체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 흐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신형 전투기 개발 이후 양산 단계에서 기술적 문제나 비용 부담이 불거지며 도입 계획이 축소되거나 심지어 일정이 수년 단위로 밀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군은 노후 기체를 예상보다 오래 운용해야 했고, 정비 비용과 작전 공백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반면 KF-21은 개발과 동시에 양산과 전력화 일정이 비교적 명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며, 추가 물량 계약이 이어지면서 공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사업 관리 능력,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가 함께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21의 긍정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단계적 성능 향상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요소를 한 번에 완성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 성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접근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양산 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 운용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다시 기체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 양산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이 전략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미 확보된 생산 경험 위에 다음 물량을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품질과 효율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